제가 최근에 채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게 있다면 고질라 영상이 아니면 여러분이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Q&A 영상에서도 금일에 다룬다고 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올렸어야 했습니다. 한참 전에 The Suitmation Trial이라는 고질라 아날로그 호러를 다뤘었습니다. 그 뒤로 그 시리즈를 다룰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봐도 채널에 영상을 만들 만큼 내용물이 올라와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현재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고질라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가 있기는 하죠. The Man in the Suit. 엄청난 인기를 끌어들이면서 맵팻도 커버했고 웬디 군도 봤고 온갖 호러 유튜버들이 다 영상을 올렸고, 아니 맵팻이 커버했으면 이미 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좀 새내기 고질라 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한번 이 링에다가 모자를 던져볼까 합니다. 영상 내용을 다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시리즈 링크는 설명란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직접 보고 오신 뒤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Man in the Suit. 저는 이 시리즈를 총 2번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혼자서 봤고 다른 한 번은 웬디 군 스트림에서 다시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이야기의 컨셉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슈트 안에 있던 사람이 그 슈트와 한 몸이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약간 새로운 버전의 마스코트 호러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슈트메이션 시절 고질라 영화들에 대한 비화들을 들어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특히나 쇼와 헤이세이 슈트들은 엄청 무겁고, 아니 엄청 뜨거워서 자칫하면 연기자가 열사병에 걸릴 수 있었고, 영화에서 고질라 주변에 튀는 불꽃이나 그런 것도 슈트 주변에다가 와이어 같은 것을 둘러서 터뜨리고 그러는데, 그렇다 보니 촬영 중에 감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절대 안전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맨 인 더 슈트 컨셉도 그냥 세트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의 또 다른 버전으로 다뤄지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심각해지는 그런 구조를 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시리즈 재생 목록 세 번째 영상인 Depiction of Growth 성장의 묘사 에피소드에서 엘리사라는 코드네임의 사람이 이 사람이 방사능 때문에 슈트와 밀착이 되는 것이고 이 돌연변이와 현상은 끝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연변이 현상을 묘사한 그림들은 그냥 고질라처럼 생겼습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더 디테일을 나열해 봅시다. 모스라 슈트 사건 영상에서도 고질라 슈트가 탈출하는데요. 사람들에게 포위당하자 입에서 끓는 피를 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그 피를 토한 자리에서 누나를 봤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쯤 되면 제가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왜 이런 방향으로 왜 이런 방향으로 갈 거면 슈트메이션 컨셉을 왜 굳이 접목시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뭐 재밌어요. 뭐 슈트 안에 있는 사람이 점점 더 그 슈트를 연상시키는 괴물처럼 변하고 그 돌연변이 현상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인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방사능 피를 토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 머리는 아날로그 호러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거 그냥 신고질라잖아. 물론 성장의 묘사 영상에서부터 그냥 슈트 액터가 고질라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부터 몰입이 약간 깨지긴 했지만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그냥 어떤 생명체가 천천히 고질라로 진화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였다면 이런 전개가 아주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슈트메이션 세팅에서 그러는 것은 약간 원래 전제에서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모스라 유충 슈트를 그 문 뒤에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아예 유충이 돼버리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아예 크리처 피처 루트를 갔었으면 이런 전개가 훨씬 깔끔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마법이 일어났는지 슈트를 채운 대신 유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이 방사능 모시기가 자신이 침투하는 슈트가 뭔지를 인지하는 듯 말이죠. 까먹을 뻔했지만 그 슈트 액터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이 이름 없는 슈트 액터는 시리즈 내에서도 맨 인 더 슈트라고 불리기 때문에 그냥 맨 인 더 슈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화나가지고 미국에게 복수하고자 고질라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네, 그게 이 캐릭터의 모티브입니다. 메일드 메시지 영상도 보면 그냥 하는 말이 너희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내 가족이 다 죽었어, 또는 너희 미국인들은 우리가 졌을 때 환호성을 쳤지 등등, 그냥 너희가 우리나라에 태양을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이 너희가 죗값을 치를 거야,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괜찮은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 보고 고질라가 그냥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미국에 대한 복수심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맨 인 더 슈트가 지어낸 얘기지 고질라 영화가 단순히 원자폭탄만을 다루는 시리즈가 절대 아닙니다. 혼다 이시로가 1954년 원작을 만들 때 전쟁 전체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었지 원자폭탄만 타겟팅한 게 아닙니다. 그저 원자폭탄이 그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발전되는 살상 무기들에 대한 공포심을 대표할 뿐이었죠. 작중 세리자와 박사가 말하듯 원자폭탄 다음에 또 다른 원자폭탄, 무슨 무기를 어떤 이유로 만들든 간에 결국 인류에게 그것이 항해질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리자와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맨 인 더 슈트는 그냥 개인적인 원한에 사로잡혀서 고질라의 캐릭터를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고질라라는 컨텍스트를 이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에 접목시키고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시리즈 자체가 원작 고질라의 캐릭터에 무겁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비교적 새내기 고질라 팬이지만 첫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아날로그 호러 글리치에서 반복되는 고질라 울음소리가 1984년 고질라 거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1950년대에 생산된 영상에서 왜 1980년대 효과음이 나오는데 왜? 그냥 원조 고질라 효과음 넣어요. 모두가 1954년 효과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아날로그 호러라는 포맷으로 봐도 뭐 대부분이 그냥 까만 배경에 텍스트 슬라이드 쇼고 우리 내레이터가 설명을 할 때 너무 직설적이기도 해서 막 테이저를 가지고 앙기라스 배우를 고문했고 마치 서커스 동물처럼 대했다. 그렇게 뭐 얘기하다가도 자신이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설명할 때는 토어 안에 스파이가 있어서 그 사람이랑 정보를 주고받은 덕분이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약간 뉘앙스가 부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야기에서는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작품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엔젤 헤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뉘앙스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무기화시키면 작품 속 이야기의 애매성도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게비가 단순히 조나 당장 너의 아버지를 죽여야겠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가 한동안 안 돌아오면 고기를 한번 저어줘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임팩트 있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지 관객이 인지할 정도로 구체적이지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게 디테일 몇 가지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암시를 통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같은 에피소드에서 게비가 조나에게 무슨 종류인지 볼 수 있게 들어줄래? 라고 말하는 것도 대놓고 총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관객이 조나가 총을 들고 있다라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더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맨 인 더 슈트의 텍스트들은 얼벤 스푸크 또는 페인터 시리즈와 연출 방식이 비슷합니다. 정보 전달 방식이 너무 직설적이고 단순합니다. 둘 다 70%가 까만 배경과 텍스트 그리고 사진입니다. 뭐 제 유튜브 영상들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연출에 좀 더 스파이스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주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레퍼런스들도 그냥 가끔씩 등장하는 그림들 아니면 뭐 옛날 고질라 스크린샷들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뭐 그것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옛날 슈트메이션 사진들이 약간 그 기괴한 느낌이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쇼와 시리즈 작품들을 보면 이게 어린이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하게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을 아날로그 호러에서 재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시리즈가 고질라와 앙기라스가 싸우다가 고질라가 앙기라스를 무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고질라와 킹콩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텍스트가 원래는 이게 대본에 없었던 전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장면을 본 사람으로서는 몰입하기가 좀 힘든 것이죠. 근데 고질라 컨텐츠에서 완전 뉴비이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먹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질라 영화들은 요즘 사람들이 잘 보지 않거든요. What you get to do with this scenario, where you're taking the unique setting of using like old monster flicks from like the 50s, and it's the person inside of the suit that's doing the killing. You get to use old action shots from those movies like this, and rather saying like, oh, it's two giant monsters fighting, the actual horror of the scene is the person inside of the suit being some kind of killer, some kind of deranged person. 그래서 솔직히 제가 앞에서 비판한 내용들도 크게 상관없는 것이 시리즈 자체는 아주 성공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맵패지 커버했으면 이 인터넷 호러 커뮤니티에서는 인지도 증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의 맵패는 은퇴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이게 최고의 인터넷 호러 시리즈 중 하나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시리즈를 만들었고 성공적이었으니 좋은 것이죠. 언노잉리 분의 채널에 들어가시면 이 분도 저희와 같은 고질라 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면에서 고질라가 인터넷 호러에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이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
다음 에피소드는 100% 기도라와 라돈이 등장해야 할 텐데요. 뭐 추후에 이 시리즈를 다시 다루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